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 토질미끼 쪽기술사 115회 2교시 문제 5번에 대한 내줄 인생님께서 시청자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USB에다 담아본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 115회 2교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요렇게 좀 줄여보고요. 굴착 배면에 이제 지표면에 상제 하중이 이제 작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상제 하중 전 굴착 벽체에 설치하고 상제 하중 후에 굴착 벽체 설치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굴착 벽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평 압력은 이제 부지네스크 탄성해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 하중 전에 굴착 벽체 설치하고 상제 하중 후에 굴착 벽체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네스크 탄성해 토합에 대해서 이제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상제 하중 전에 이제 굴착 벽체 설치 조건, 요 조건이 있고, 배면토 변이 후에 상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뜻이고, 따라서 이제 부지네스크 토합과 근사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또 노랗게 칠한 부분은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 하중 후에 굴착 벽체 어떤 설치 조건은 이제 등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주동토합으로 변이가 발생하고, 이 변이가 이제 위의 3조건하고 다르게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부지네스크 토합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도 좀 이걸 좀 찾아보면서 고심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입장 검토나 랭킨 토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최종 굴착 단면에 대해서 이제 팩에 대한 수정 토합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질 집안에 대해서는 요 토합을 사용하고, 경험 토합, 그리고 이제 연약 집안이나 이제 연약 연질 집안에 대해서는 이제 요 토합을 이제 사용합니다. 위에 0.25H, 그 다음 0.75H, 이쪽은 이제 경질 집안 0.5H에서 0.25 양쪽으로 상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집안은 0.65 감마 HKA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저도 좀 해봤고요. 어떤 굴착 버팀보가 이제 형성이 될 때 그 토합에 대한 선행 하중이냐, 집중 하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5회 2교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요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상제 하중 전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상제 하중 전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요렇게 이제 상제 하중 전에 굴착 시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하고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그리고 선 하중이 작용할 때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는 이제 랭킨 토합이나 결국은 쿨론 토합도 사용하고, 최종 토합은 이제 최종 굴착은 이제 팩 토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이런 경험 토합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적으로 이제 어떤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 깊이, 굴착 깊이가 Z일 때 QKA 값이 이렇게 등분포로 작용하고, 토합은 이렇게 감마 ZKA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제 주동토합이 작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적어 주시고요. 부지네스크의 탄성 이론에 대한 적용은 집중하중과 선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집중하중이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제 선하중이나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 때 점점 커지다가 이제 지중으로 갈수록 지중 응력 계수에 의해서 작아지는, 토합이 좀 작아지는 그러한 경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네스크 탄성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력 전이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스키마를 좀 기르시려면 응력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응력 전이라는 것은 이 흑막이 벽체가 있고 지표면이 있을 때 어떤 정지토합은 어떤
고정되어 있고 어떤 변이를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주동토합보다는 더 크게 작용을 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합은 작용하고 흑막이 벽지의 굴착에 따라서 어떤 H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주동토합보다 더 작아지는 그 굴착 그 심도가 깊어질수록 이제 더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칭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응력전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중이 작용할 때 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변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반과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인접 지반 사이에서 전단 마찰력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전단 마찰력이 발생해서 변이 발생 지반의 토합은 이제 감소하게 되고, 변이가 발생하는 지반은 이제 토합이 감소하게 되고, 인접 지반의 어떤 토합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 요거를 이제 인지하시면서 왜 토합이 상대적으로 뭐 부지네스크 토합에 비해서 작아지느냐, 뭐 커지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장 안 하고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제 하중을 이제 그 후에 굴착할 때는 이제 어떤 토합을 상제 하중으로 이제 그 인접 건물이 이제 존재할 때겠죠. 결국은 인접 건물이 이제 존재할 때다. 그래서 상제 하중 후 굴착 시는 인접 건물이 이렇게 이제 상제 하중이 그 토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K-ray 재현식을 사용한다고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명인건축의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것들을 좀 제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건물 평면 배치도가 있고, 이쪽에 Q가 이제 상제 하중이 작용할 때 어떤 추가 하중에 대한 W는 이제 B 플러스 ED QA로 상제 하중의 이제 어떤 면적으로 이렇게 그 흑막이 벽지의 단위기당 하중을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어떤 그 상제 하중에 대한 건 이제 어떤 중심거리와 층수 NQ-감마-D로 나타낼 수가 있고, 흑막의 어떤 토합의 분포는 이제 이런 역삼각형으로 나타내는데, 피젤의 추가 하중은 깊이별로 점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 Y폭에 따라서 하중이 토합이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지네스크 토합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네스크 토합이 어떤 것이냐, 이제 먼저 물어보신 거는 이거였거든요. 부지네스크 토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 부지네스크 토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지네스크 토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이제 동그라빠가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네스크 토합은 이제 강성벽체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강성벽체에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강성벽체에 대해서. 그래서 강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 이론으로 변이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변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탄성론을 근거로 풀어내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굴착벽면에 상제 하중이 작용할 때 굴착벽체의 설치 여부에 따라 수평 압력의 분포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그 개요를 써주시고요. 어떤 부지네스크의 탄성 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가정 조건은 이제 지반이 탄성해야 되고 균질해야 되고 등방이어야 된다. 그래서 적용 구조물에 있어서는 변이가 구속된 강성 벽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탄성해를 유도하고 이제 지중 응력을 분포할 때 요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제 하중이 작용하는 Q 값이 있고 Z에 있고, 그리고 X와 Y축으로 해서 여기 이제 시그마 H가 이제 각각 작용할 때 요 대각선 부분이 이제 대문자 R로 표현해서 관지름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Z축에서 이제 내려서 수평적으로는 그 상제 하중이 작용하는
그 시그마 V와 시그마 H에 대한 부분은 이제 R로, 이쪽으로 R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응력 델타 시그마 V는 I 지중 영향계수에다가 z제곱분의 q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파이 r 5제곱분의 3z 세제곱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요 공식을 쓰게 되어 있고요.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시그마 h는 2파이 q분의 r제곱 플러스 z제곱분의 2분의 5승 3r제곱 곱하기 z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공식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그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부지네스크 탄성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넘기면 여기서 이제 그 수직 응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줄여주고요. 수직 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델타 시그마 V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위치에서만 같다면 이제 시그마 V는 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수평 응력 델타 시그마 H는 포화 승비 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이 관계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동그라빠가 해주신 거는 굴착 상제 하중 전과 굴착 벽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굴착 및 굴착 벽제의 어떤 설치는 지보제 설치 및 작용 투합에 의해서 일부 변이를 허용하고 벽제에 작용하는 투합은 불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칭 이펙트, 아칭 효과가 이게 나타나는 그 투합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중앙부 쪽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이제 어떤 그 투합은 요 끝단에 있는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를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지하 중 제하에 있어서는 변이가 수렴된 상태의 단계이고 상지하 중 제하량만큼 수평 압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부지네스크 탄성해와 유사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지하 중 후의 굴착 벽제 설치입니다. 상지하 중의 제하 집안 내 요소는 변이를 구속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수직 응력 시그마 V와 수평 응력 시그마 H, K0 정지투합 계수가 이제 사용이 돼서 그 수직 응력의 정지투합 계수를 적용해서 수평 응력을 적용한다. 그래서 K0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굴착 및 굴착 벽제의 설치는 굴착에 따른 어떤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 해방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다음 장에서 어떤 결론적인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변이량의 발생량만큼 어떤 수평 압력이 이제 감소하게 돼 있다. 변이가 발생하면 그만큼의 어떤 그 수평 압력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보상 법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칭 이펙트, 아칭 효과에 의해서 아칭 이펙트,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네스크 탄성해보다 좀 작은 투합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지네스크의 어떤 해는 수평 압력은 집안은 이제 균질하다. 그리고 탄성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사실은 흙은 비균질 비탄성이죠. 비탄성이다. 그래서 탄소송 해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 배면에 상지하 중이 작용하고 굴착 벽제가 이제 설치할 때 지보제 설치 또는 변이에 의해서 투합의 어떤 재분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모멘트 감소법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멘트 감소, 모멘트 리덕션, 요 부분도 이제 면접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어떤 응력에 재분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또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중 응력 계수, 요 부분에 어떤 지중 응력 계수, 그 다음에 네트마크 영향원, 요것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판서가 좀 이쁘지 못한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중응력계수하고 네트마크 영역원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고전투합로는 이제 부지네스크 수평 압력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어떤 경험투합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토합 구조물은 변이가 발생되므로 굴착 단계별로 해석이 가능한 어떤 탄소성 해법, 수치 해석을 병행해서 공사의 어떤 안정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